가족 간 계좌이체를 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가족 간에 비싼 돈이 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증여세 폭탄을 맞기도 하죠. 증여세 제도를 잘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거액을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누리세무그룹 김철은 세무사와 함께 시니어들의 최대 관심사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100세 시대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또 뭐니 해도 머니 문제가 그럼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가족 간에 돈을 주고 받았다가 거액의 증여세가 나왔다. 뭐 시니어분들은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아마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먼저 가족 간의 그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요, 10년 동안에 면제를 해주는 금액 기준이 있어요. 10년이요? 10년이요. 네. 네. 내 배우자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다, 증여 재산을 받는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6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나와요. 네. 내 부모님, 내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통틀어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려요. 어린 친구에게 이제 증여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성년자의 경우. 맞습니다. 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2천만 원. 네. 그리고 자녀나 뭐 손주가 부모님이나 네. 좀 전 말씀했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네, 증여를 하는 경우. 조부모님께. 네. 네. 이때는 5천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친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 네. 뭐 명확하게 법적인 용어는 6촌 이내의 혈족, 6촌이네. 네,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에는 이제 공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외라는 게 그냥 그냥 혈연 남자친구, 관계가 아닌 여자친구, 뭐 아니면은 지인 뭐 네, 이런. 8촌 이런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에게는 따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그리고 또 없습니다. 궁금한 게 며느리나 사위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사위도 마찬가지로 기타 친족에 속하게 되는 기타 거죠. 친족. 네. 다행히 기타는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네. 또 그리고 조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친척으로부터 1,000만 원, 네.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총 1억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네. 이럴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나고요. 네. 내가 이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부모님한테 먼저 5천만 원을 받았고요. 5천만 원. 네, 그리고 조부모님, 뭐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으면 이 두 분은 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는 한 그룹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그룹. 네, 하나의 그룹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맨 처음 5천만 원 받을 때는 세금이 없어요. 네.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받으면은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친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친척은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안 나오게 네. 됩니다. 어쨌든 간에 조부모님이 예를 네. 들어서 두 분 계신데 네. 각각 한 분씩 5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룹으로 다 총칭을 해가지고 부모님 포함해가지고 네. 그냥 한꺼번에 네. 그냥 다 해서 그냥 5천. 네, 각각이 아니다. 네. 네. 가족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라면 네. 사실 증여 신고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금을 안 매기는 비과세 개념이 아니고요. 네. 세금을 공제를 해주고 그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그냥 네.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고는 기본이다. 네, 맞습니다. 신고를 해놔야 나중에 무신고, 신고를 안 한 거와 관련된 뭐 이슈가 나왔거나 네. 가사세가 나왔을 때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고를 하면은 네. 추가로 세액공제 3%를 더 해줍니다. 3%를.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신고가 잘못됐다거나 원래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네네. 3%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국세청에서 갑자기 사실 확인을 이제 요청을 해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네. 경우가 이렇게 흔히 일어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성년인 자녀가 집을 사요. 네. 네, 요즘에는 집을 이제 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집을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돈 어디서 나니?라고 국세청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때 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은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돈 받은 거 맞니? 그거보다 더 받진 않았니?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네. 미리 이제 증여를 받았을 때 그걸 신고를 해두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신고를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세뱃돈, 네. 요게 또 요즘에 또 꽤 큰 돈입니다. 다 모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자녀 명의로 주식 통장을 또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겁니다. 네.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 납입한 금액이 증여세 면제 범위 아니라서 일단 처음에는 증여 신고를 안 한 거죠. 네. 대박이 나는 바람에 계좌 잔고가 엄청나게 불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뭔가 증여세가 나중에 뭐 추가로 나온다든지 뭐 어떻습니까? 네,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네. 나중에 이제 늘어나게 된 주식이 대박난 후의 금액으로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신고를 해놔야 난 자녀에게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자녀에게 줬고요. 네. 주식이 대박이 나서 그 다음에 자녀가 주식으로 돈을 번 거예요라고 우리가 소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가족 간의 면제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별 증여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1억까지는 10%, 10%, 네, 5억까지 20%, 20%, 10억까지 30%, 네. 30억까지 40%, 네. 그리고 30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인데 네.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세율이라는 거는요, 사실 저희도 잘 못 외우는 게 네. 매년 바뀌어요. 설명은 드리지만 네. 최고 세율은 50%다 정도까지만 알고요. 네. 그럼 반을 떼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반을 다 띄어가나요? 반을 다 떼어갑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 성인인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받는 사람은 성년인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아버님으로부터 1억을 받았어요. 받았다.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네요. 아, 그러네요.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으면은 5천만 원 그쵸. 공제한다고 했어요. 일단 5천만 원은 공제를 하고. 네, 그러면 네. 1억에서 5천만 원 빼고 나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네, 1억이 안 되는 경우라면 10%. 그렇죠. 10%였어요. 5천만 원에 10%를 곱하면은 5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네. 자, 여기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3% 공제를 시켜줍니다. 아. 3%를 빼고 나면은 내야 될 세금은 485만 원. 네. 증여세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만약에 안 했거나 네. 그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넘겨서 했을 때는 어쨌든 3% 공제를 못 받겠네요. 못 받죠. 네. 못 받고 추가로 너 신고 안 했구나. 네.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20% 매기고요. 아, 가산세 20%가 네. 더 붙나요? 네. 그리고 원래 내야 될 날보다 더 늦게 내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자만큼 또 매기겠어 해서 거의 연에 8% 정도에 되는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가산세가 또 추가적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네. 그 부모님의 통장을 네.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전 것까지를 다 까게 됩니다. 10년 전이요. 예, 10년 전. 10년치 통장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큰 돈이 나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께서 한 달 전에 돈을 얼마를 통장으로 이체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몰라요. 그걸 또 10년 전 것까지를.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자녀가 밝혀내야 돼요. 아, 자녀가 직접 소명을 자녀가 하네. 소명을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소명 못하는 부분을 남겨놓는 거는 있지만 네. 80% 이상은 소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80% 정도는. 네. 그래서 그걸 소명을 못한다. 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이거 몰래 부모님께서 미리 빼놔서 이거 자녀들한테 몰래 현금으로 준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고 하게 돼요. 아이고.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네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서는 네. 이체를 할 때는 그 적요 내용들을 이제 메모하는 칸 있죠? 거기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놔야 네. 본인이 나중에라도 기억할 때라든지 네. 아니면 자녀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네. 그 내용을 적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항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과세로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네. 기본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증여세를 매기겠다. 하지만 일단은.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하겠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치료비, 어. 그리고 생활비, 뭐 학비 같은 교육비. 이러한 것들은 그 증여세를 과세를 하지 않아요. 네. 네, 이 금액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애매하네요. 사회 통념. 네. 사회통념에 대해서는 네. 다들 궁금해하고요. 네.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 너무 건데요. 어려워요. 네. 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한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1,000만 원, 1억도 상관없어요. 난 그렇게 해도 받아본 적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1차적으로 어디서 걸러지냐면 내가 증여세를 신고를 할 때, 네. 세금을 신고할 때 이 정도까지는 그냥 나는 그냥 평소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뭐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본인은 이제 1,00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네. 신고를 하게 돼서 이제 공무원이 그걸 봤을 때 이분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고서를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네.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신고 들어온 요분 걸 봤더니 이분은 1,000만 원 정도는 본인 용돈으로 받는다 이러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대요. 네. 이제 공무원이 이제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겨야 됩니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신고를 한 내가 아니요 나는 그거 내가 봤을 땐 사회 통념적으로 충분히 용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라고 난 생각한다면 1,000만 원 괜찮은데? 막 맞아요. 이러면서. 네. 그럼 이제 불복이라는 걸 통해서 불복. 네, 조세 불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증여세라든지 세금 문제에 나오는 사회 통념은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만약에 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수입이 없는 성인 자녀가 3명이 있어요. 네. 이 3명 중에 A 부모님으로부터 일단 매달 100만 원을 받았고 네. B는 300만 원 그리고 C는 5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A, B, C 중에 증여세 부과 대상 3명 다일까요? 이 질문을 진짜 이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네. 자, 이제 원칙적부터 먼저 갈게요. 먼저 A부터 볼게요. A는 가장 적은 금액인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받았다고 치니까는 1년은 12개월, 네. 그리고 10년 곱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1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오, 1억 2천. 네. 면제되는 공제되는 금액인 5천만 원보다 넘기 때문에 넘어가죠. 네. 이 부분에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A부터 증여세가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생활비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네. 애초에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네. 얘기한 대로 생활비다. 뭐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받는 500만 원을 받는데 C는 사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영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친구였던 거예요. 네. 이런 경우라면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생활비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은 네. 비과세를 받는 거고요. 네. 반대로 가장 적게 받는 A가 본인이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네. 본인이 충분히 자기 돈으로 생활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이라는 걸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생활비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좀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죠. 맞습니다. 네. 증여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네. 어쨌든 본인의 소득과도 상관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생활비라는 거는 생활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는 게 비과세가 되는 거지. 네, 네. 충분히 본인 돈으로 본인이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 네, 여기에 부모님이 용돈으로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월 100만 원, 뭐 그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건 생활비로 볼 수가 없어요. 자, 반대의 경우도 흔히 일어납니다. 네. 부모님께 자녀가 생활비를 월 300만 원씩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네. 지금까지 드린 그 생활비 네. 요거를 뭐 좀 차감을 하고 계산이 되나요?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거는 따로 봐야 돼요. 부모님께 드린 돈, 생활비라고 줬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이 내용이 생활비라고 증명이 된다면 부모님께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없으세요. 힘들어요, 부모님이. 예, 네. 그래서 자녀의 이 부양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300만 원 받은 거를 생활비로 해서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반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이 300만 원과 무관하게 네. 상속세가 계산이 되게 돼요. 자, 안 좋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네. 부모님이 원래 재산이 많아요. 네. 재산이 많은데 자녀가 부모님께 조금 전처럼 300만 원을 생활비로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 원 다 증여 문제가 돼가지고 네. 증여세도 내야 되고요. 네. 부모님은 기존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로 자녀가 줬던 돈들 다 300만 원 다 그냥 투자해. 예, 투자. 또는 은행에 넣어놨어. 이게 다 차곡차곡 모아지죠? 그러니까 불어나. 네, 불어나요. 네. 이게 다시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아이쿠야. 상속세로 또 한 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뭐 세금을 뭐
2중, 3중 내는 거랑 맞습니다. 비슷한 너무너무 느낌인데요. 억울하죠. 예. 자, 결혼식 축의금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자,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비용을 내고 그 남은 돈이 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자녀 계좌로 이제 넣어줍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뭔가 증여세 뭐 대상이 되나요? 네, 증여세 중에서 네. 제가 이런 거는 증여세 과세 안 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 축의금과 같은 축하금이에요. 아, 네. 축의금이 들어왔다. 이거는 나에게 온 하객분들이 준 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네. 우리 부모님께서 네.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면 축하해. 그래서 1억, 2억 뭐 다 집을 사준다든지 아, 차를 좋다. 사준다든지 네. 네, 이런 거는 네.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법에서는 혼수 용품으로 통상 필요한 금품 정도까지는 가사용품에 한하는 경우에는 네. 증여세가 안 나오지만 네. 명확하게 호화 사치용품이라든지 네. 자동차, 주택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네. 있습니다. 자, 증여세를 피하겠다고 저 이런 분들 봤습니다. ATM기에 네. 직접 가서 네. 은행 계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 이제 다 걸리니까 네. 돈을 그냥 직접 뽑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 만날 때마다 돈을 전달하는 그런 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있었고요. 네. ATM 가서 진짜 매일 70만 원씩 뽑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70만 원 1회 한도 출금 한도여가지고 매일 70만 원씩 깔끔하게 출금을 하셨고 네. 깔끔하게 다 걸려가지고 조사 다뭐 세무 추징을 당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인데 요걸 좀 머리를 더 굴려서 네. 그래서 진짜 보시는 분들이 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같은데 네, 다들 예. 그 뒷자리를 예를 들어서 네. 59만 원, 네. 뭐 이렇게 좀 뭔가 의심을 안 받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응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같이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네요. 예, 똑똑하십니다. 네. 다들 돈을 뽑아가지고 자녀한테 주면은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뽑는 순간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 알아요. 네. 네. 이러한 내용들이 모여지는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FIU라고 해서 금융정보 분석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1,000만 원 이상 하루 출금을 한다든지 네. 입금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내용들은 다 기록이 남고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남는다고? 그럼 난 900만 원 하면 안 걸리겠지. 500만 원 하면 안 걸리겠지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람이 봤을 때 네. 은행원들이 봤을 때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면 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은행원들이 신고를 하는 네. 건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겠다고 HM기에서 꾸준히 얼마씩 뽑는다거나 네네. 뭐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열심히 뽑으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피할 수 없답니다. 네. 자, 증여세는 아주 돈 많은 분들과 관계된 거라고 생각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잘 모르면 꽤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면 증여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제가 증여와 관련된 절세 전략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증여세 매기지 않는 한도 있습니다. 네, 한도. 이 한도까지 잘 활용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고 네. 받을 때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이 한도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10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제 세금을 매기는 방법에 있어서 재산의 시세를 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시세가 좀 적게 평가가 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앞으로 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은 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있다면 이걸 지금 증여를 하게 되면은 네.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자,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선에서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 시니어 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